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프리고진의 의문의 죽음인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그동안 이제 푸틴 정권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그런 사례들을 좀 나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푸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부터 보안국 비밀을 폭로한 요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한 기업 회장까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인사들의 목록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리고진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 사고였다, 혹은 죽은 것처럼 위장했을 뿐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등 여러 주장과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푸틴이 공개 처형을 감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 왜 그 반란이 있은 지 2달이 지난 지금, 그리고 또 이전과는 달리 전용기 추락이라는 방식을 택한 건지에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2달 동안은 크렘린궁의 내부 조사 기간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군부 실력자인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해임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2달간의 내부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동시에 시행했다고 보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푸틴 정적들이 제거될 때 독살이 되거나 총살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비행기 격추라는 방식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푸틴에 대한 도전은 곧 죽음이다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러시아에서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교내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글자가 보이고 밑에는 학부모 대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학교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만 자녀들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신에 학부모 출입 중이라는 걸 신청해서 받으면 이전처럼 똑같이 오갈 수 있도록 했는데, 다시 말해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주겠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칼부림 예고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교내 칼부림 사건까지 벌어지자 이렇게 각 학교는 2학기 개학에 맞춰서 본격적인 출입 통제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즘 정말 시간, 장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자녀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 혼자 돌아다니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가급적 자녀들이 빨리 일찍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단속에 나서는 것은 대학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개강 시즌에 맞춰서 외부인의 건물 출입 단속을 더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학교도 불안하고 또 거리도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이 불안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 좀 우려가 되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도 교육부에 관련 기사인데 9월 4일 학교가 멈추나 9월 4일이 그 서초구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단체 연가와 또 학교 재량 휴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만여 명이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들은 사건이 벌어진 초등학교와 국회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육부는 수업일 중에 연가나 재량 휴업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강경 대응이 예고가 됐다면 집단 행동이 강행될 경우에 이 참석자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지만 그래도 수업이 멈추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실제 교사들 내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집단 행동이 일어나고 또 이에 대한 징계가 추진될 경우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까지 번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그 달 남극 착륙 성공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자극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일보의 여러 나라 국기와 함께 또 우주 탐사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시행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달 남극에 유인 우주 비행선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달에 우주기지를 세운다는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19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중국, 지금 중간에 나와 있죠. 내년에는 달 남극 착륙에 도전을 하고요. 2030년 이전에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국기도 보이는데요. 이번에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 이르면 다음 달 초 태양 탐사선 발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역시나 사람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와 함께 금성 또 화성 탐사선도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러시아 국기가 보입니다. 러시아 국기 보이는데 최근에 달 남극 착륙에 실패를 했어요. 자존심을 좀 구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서 재발사할 예정이고요. 또 중국과 함께 공동 탐사선을 개발하고 달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2030년에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을 발사하고 2032년 무인 달 착륙선을 발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의 성공 배경 중 하나로 우주 산업의 민간 개방과 또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나라는 여러 장애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사 위쪽에 보시면 우주 앞에 정쟁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 장애물이 정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인도로부터 좀 배울 점은 배워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문화면인데요. 한국인끼리 미국 콘텐츠를 만든다. K-합작에 새바람이 분다라는 소식이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K 콘텐츠의 영향력이 부쩍 커지면서 한국계 창작자 그리고 글로벌 OTT의 한국계 직원들이 만나서 미국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이른바 K-합작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K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하면 감독이나 배우의 진출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플랫폼과 스튜디오와 또 창작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한국계 인력 수요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글로벌 OTT의 한국계 직원 고용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제 바로 옆에 쪽에 그래프가 좀 밑에 있는데요. 2020년과 2022년 직원과 임원들의 인종 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쪽이 넷플릭스 직원, 아래쪽이 넷플릭스 임원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다소 붉게 주황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아시아계 비중입니다. 예. 백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두 다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에는 한국계 인사들 내부 추천이나 입소문을 통해서만 채용이 됐고 무급으로 일하거나 평균보다 적은 월급을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가 녹아든 작품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합작품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제2의 오징어 게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